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되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양주시장을 좀 알고 있다면, 심지어 구리시장과 친하다고 하면, 양평군수와 친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주고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해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아파트를 500세 정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한 채 남는 게 한 1억 5천입니다. 그걸 나누고 줄 거 다 떼주더라도 남는 게 꽤 되거든요. 만약 500세대 정도를 한번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자손 3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흥청망청 써버리면 그때는 꽝이지만 한 번만 잘하면, 그래서 시행하겠다고 10년, 20년 매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조합주택 만들거나 뭔가 하나, 아파트 하나만 개발하고 나면 그때는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시행하는 분이 한 7분 정도 계시는데 딱 한 분만 성공하셨습니다. 대신 여유롭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한테 전화 마주 하시지만 요즘은 전화번호 싹 바꿔가지고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장소를 뭐란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는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도시 지역인 관농차의 경우는 쉽게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도시 지역 외곽 변두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지역과 달리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를 하나 만든다 할지라도 그 기반설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 도시 지역의 경우는 아무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반설이 있다 없다. 관농자 같은 경우, 조합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런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기반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재산 가치가 높은 땅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무엇이다?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적 또는 개발진흥지구인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는 개발 사업이다, 비개발 사업이다. 개발이겠습니까? 비개발이겠습니까? 개발하려고 아파트 만드는 게 개발이지 않나요? 아파트 만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진접지구나 별내지구나 다단지구나 상가도 만들어 놨지만 대부분 만들어 놓은 거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전혀 와닿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건 뻔한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남양주시장하고 친하다? 예, 다들 안 친하십니다. 대신 나중에 시장을 내가 친한 사람으로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나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을 분이 시장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십니다.
계속 그냥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개발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저 녹지지역은 영원히 녹지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으로 용도적 변경될 수 있죠. 녹지지역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지만 주상공으로 변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시가 조정 구역은 없지만 시가 조정 구역은 비개발 용도일 겁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비개발 용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만약 해제된다고 하면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공원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강남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1000평, 2000평씩 공원으로 지정해놨는데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공원을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놔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부지로 지정되고 한 50년 동안 개발 사업을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보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너무 심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 보상하지 않고 40년, 5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놓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해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 공원 부지가 전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1970년대라고 하면 다들 농사 짓고 있던 땅이었거든요. 그 농지일 때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강남 쪽의 땅이 1억, 2억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공원 부지가 1000평이라고 하면 지정될 때 어르신들은 고생 하셨겠지만 자손분들은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은 없지만 그 공원 부지가 해제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거나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그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특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라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의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게 된다면 구체적인 개발 사업은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시가 조정구역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에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이 두 가지가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만약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버린다면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몇 명 살 수 있다? 10,000명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10,000명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난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저 예외 총 공법에 몇 번 있다?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건너뛴 것으로서 연안 침식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기억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는 경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그걸 뺀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계획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지역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개발 사업하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녹지지역 자치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공원 자치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거나 공원이 해제되게 된다면 그제서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10,000명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1. 도시지역 차시였죠. 그리고 양가를 1번입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딱 3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지형도면 작성, 단기별 집행계획 그 세 가지 경우에만 입안권자이고 이때 시장 군수가 포함된 것은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이들은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용도 지구 주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도시지역의 용도 지구는 오직 어디에만? 개발진흥지구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은 현재 계생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계생보 죄송합니다. 계생보, 보전관리지역 자생보는 녹지지역에 관한 구분이고요. 계생보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총 5가지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 중에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홍천에 골프장 만들겠다고 한 7만 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시고 열심히 골프장 개발 사업 하시다가 지나가던 이상한 새가 그 예정지에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 그걸 환경보호단체에서 사진 찍어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다면 그 풀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상한 동물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루 들고 다니면서 산에 뭔가 뿌리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게 되면 나는 동물보호법 위반했기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그걸 먹고 자기 동료들한테 가게 되면 시름시름 앓고 죽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 동네에서 내가 이 병 걸렸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친구들은 그쪽 안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태계 보호지구의 지정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 보호지구에 천연기념물 등을 보기 위해 탐방시설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탐방시설 만드는 것이 생태계 보호지구의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좀 더 달성할 수 있죠.
그냥 탐방시설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목적이라면 저 용도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용도지구라면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뭐만? 모든 용도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진흥, 지구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 구역이라 하는데 얘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133페이지 찾으셨죠? 3, 4, 5번, 3부터 7번까지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냥 개발 용도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해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등이라면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녹지 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그래서 주상공 가로 해놓습니다. 녹지지역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만 그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도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 목적인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험은 원칙을 내겠습니까? 예외를 내겠습니까? 예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는 예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그러면 정비사업하는 곳을 뭐란다? 정비구역이랍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정비사업이겠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10년 지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10년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법공부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친구 이름 중에 정택이라는 친구를 하나 추가하십니다. 10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그게 정택 10년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후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세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10년이면 강산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최근 강남 같은 경우는 각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강남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분양 가격이 꽤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래서 돈 벌어서는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노령 계층이 많이 정주하게 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기반시를 정비구역 안에 만들어놨지만 노령 계층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원에 앉아있는 평내우평지구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개발 사업했는데 이쪽은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학생을 위한 기반시설을 추가할 필요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10년 경과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사항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녹지 지역에 2번 찾았습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 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보실 표현이 시공록입니다. 시공록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공원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저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된다면, 녹지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상동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시공록이라고 하면 원래 기반세를 충분하다, 부족하다?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 녹지지역이라면 전기, 수도시설, 도시가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되는 면적이 또는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 30만은 만 명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땅으로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곳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만약 기반시설 설치하지 않고 그냥 집 지고 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난개발이죠. 국토계획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기환경이었습니다.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환경 저해하지 않는지, 경관 해치지 않는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다? 기환경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얘가 이제 개발 용지로 바뀌고자 한다면 도로나 학교나 병원 이러한 것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어차피 시험은 정택 10년 나오거나 시공록 30만이 나올 겁니다. 대신 정비사업 대신 도시개발사업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 30만 틀립니다.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2번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1번 계획관리지역 목차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번 개발진흥지구 목차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양가을 3번은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도시지역의 용도지구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 목차만 확인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아파트 만드는 것입니까? 기반 시설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기반시설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기반 시설입니다. 지금 계속 기환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담길 수 있는 개발 계획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저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하는데 100%와 120%, 150%, 200%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답답하시지만 25회 때와 27회 때 그리고 28회 때 29회 때 열심히 내더라고요. 그래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준다. 그 정도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낼 거 다 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파악하게 되면 완화에 관한 사안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은 개발, 비개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과 그 많은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만, 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구 관계없이 그냥 지정할 수 있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 해주십시오. 도시지역이면 용도지구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목적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지정하야 하는 것은 정택 10년, 시공 30만이라는 것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과 관련된 사항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죠? 이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찾았습니까? 2번 보기 전에 첫 번째 줄에는 수립 기준이란 말 보실 수 있는데 저 기준은 누가 정한다? 공법상 기준은 항상 장관이 결정한다는 걸 살펴놓습니다. 기준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양가를 1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이 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2번, 4번 보십니다. 2번 보시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부터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여기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같은 말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 보시니 행위 제한 연상되시죠? 행위 제한 연상되십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라는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내용이 총 몇 개이다? 5개입니다. 2개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 기반설의 배치 규모 찾으셨죠?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란 말 찾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총 5개 내용이 필수사항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래서 배치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6번의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우리 항상 기환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반설의 배치 규모는 필수사항이 되고 환경경관은 임의 사항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포함될 필수 내용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학교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만 만들 것인지 중학교까지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도로의 폭은 왕복 2차선 할 것인지 왕복 8차선 할 것인지, 설치입니까?
배치 규모입니까?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기반설의 설치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지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아닙니다. 배치 규모, 무엇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만들 것인지, 그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걸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의고사 안 내지만 간혹 설치란 말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그 내용으로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를 다루고 있지, 설치란 말 들어가면 맞다 틀리다 그냥 암기할 생각이시죠? 암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공법이 한 3분의 1만 하더라도 암기하면 점수 잘 넣을 수 있는데 좀 양이 많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한 120개 조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암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법은 한 2,400개입니다. 민법이 1,000개이거든요. 뭐 암기하시고 싶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과락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공갈 협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먹혀들진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건축 제한이란 말을 함께 보셨고, 이 건축 제한이 용도 제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행위 제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평내호평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된 곳으로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면 살기 편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간혹 구시가지 방문하게 되면 양쪽 도를 기준으로 각각 큰 돈을 들여 건물을 세워놨는데 그 1층을 각각 금융업소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변에는 이웃 대지 소유자가 많은 돈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길 건너편의 경우에는 통닭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닭집 중에 가끔 고수닭이라고 불리는 닭집도 있거든요. 그리고 순대나 떡볶이 팔고 있는 순대리아라고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가끔 게를 직접 잡고 보신탕 끓여주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1번을 찾아간다, 2번 찾아간다. 대부분 1번 찾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세우신 분은 자기가 장사 안 되고 영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탓이기보다는 주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길 건너편처럼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현대식 건물 건축해달라, 그렇게 강제할 수 있다? 강제 못한다.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삥 뜯거나 삥 뜯겨 본 적 없으시죠? 그거는 개인이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대신 국가는 공익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하자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만 개발하고자 한다면 얘는 남양주 전체이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달라, 입안 제한하는 것이고요.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곳이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이 중심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은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건폐율과 관련된 주거지역은 567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은 안 나십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6일 날 시험 보시죠. 27일 날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나오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오시면 전혀 문제없는 게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은 9887이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예외와 관련되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 그리고 공업지역 건너뛰는 겁니다. 녹간농자의 건폐율은 얼마? 20. 계획관리지역 딱 하나만 40%의 건폐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건폐라고 해놓으시고 567에 9887 적어놓고 수험표 뒷면에 적어놓고 시험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적어놓을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 맞추실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200씩 낮아진다는 거 기억나신다면 5319이거든요. 그래서 135에 5391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가 용적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뭔가 하긴 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지고 싶다면 그 모의고사 보기 전날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과농자와 관련된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딱 세 가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녹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생부란 말 기억나시는데 자유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은 100. 뭔가 한 건 같기는 한데 그게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안 해도 상관없지만 행위제한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상업지역이라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많다 작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20개 정도 있다고 하면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게 되면 여기에 단독택 건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이것 말고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결정하고 심지어 높이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호평지구의 경우는 15년 전에 개발 사업을 했는데 우리 학원 대각선에 있는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 있는 자리에는 지금 건물 건축된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뒤편에 상가주택 많은 곳이 있는데 간혹 비어있는 대지 있지 않습니까? 빈대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대지 있거든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건축 제한이라는 걸 갑니다. 그리고 저 모퉁이 자리에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해도 돈이 안 되는 건물 건축하라고 정해놨다고 하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 아예 안 짓겠죠.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물 건축할 때 높이를 20m 이상을 건축해라. 그러면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계 쳐놓습니다. 높이 20m 건물이라면 몇 층짜리다? 5층짜리거든요. 그런데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중에 나는 1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자기는 1층짜리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 땅으로 놀려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에 속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어떤 건물 건축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입니다. 만약 이 평내 우평지구에 대한 부동산 중개 알선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저 지구 단위 계획을 확보하고 이번에 의뢰 대상이 되는
필지 지번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떤 종류의 건물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건물 건축하게 되면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중개하셔야 됩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행위 잔해에 해당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무엇도 높이마저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상세한 계획입니까? 대충 만든 계획입니까? 상세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환경, 경과는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것이 배형색건입니다. 얘는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형 3건이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에는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배치와 관련되어 호평지구에는 종교시설 용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교회 만들 자리 꼭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건물 배치할 것인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 만약 내가 아이스크림 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건물 형태를 콘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 따로 광고하지 않고도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평지구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15년 전에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 색깔과 지금 페인트 색깔은 달라졌다? 똑같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색채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산지구에 원래 현대백화점 들어갈 자리는 원래 공장 용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용지로 분양하기보다는 백화점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 자리가 되어버리면 그 땅값은 한 몇 배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 우리 평내 우평지구 또는 남양주에 각종 개발 사업할 때 원래는 아파트 크게 분양할 목적으로 했는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조성된 토지가 뭐 임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용지가 아니라 일반에게 분양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분양받고 나면 그곳에다가 나는 아파트 만든다, 그냥 방치한다. 부동산은 항상 경기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경기 조조할 때 뭐 다산지구이건 양정지구이건 왕숙지구이건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그리고 경기 뜰 때쯤에서 조합원 모집하고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방법 같은데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채에 관한 사항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건축선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셨지만 모든 대지는 도로에 직접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는데 배형색건은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 계획에 따라 아파트든 뭐든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계획 수립해야 되는지 실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3번 법 적용 기준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필요할 때 한 3월달 정도에 다시 얘를 해 나갈 겁니다. 바로 142페이지. 그래서 우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뭐다? 내용이라고 하는 파트와 그리고 규제 완화가 존재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42페이지 찾으셨죠? 4번 찾았습니다.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될 시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쳐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실효 요건은 3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내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가로 속에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주민이 위반 제한 추놓습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된 날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다음 날 추천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안에는 3년 안에는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저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해야 되죠.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우리가 앞으로 공법 공부하시게 되면 착공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주 볼 겁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착수는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한다?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착입니다. 그리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착수, 공사 착공이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과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년과 3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하실 텐데,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허가받아 건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미한 건축물 건축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00제곱미터는 대충 30평을 말합니다. 30평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저 건축 신고하게 되면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건물의 경우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착수 시한을 조금 길게 잡아줍니다. 몇 년?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공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일 때는 3착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7년짜리나 4년짜리 없습니다. 다 2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저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점에 공사 착수한다. 그렇게만 잡아 놓습니다.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